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쌤이에요. 뿅! 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웨더하고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필기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웨더하고 투부정사의 추가적인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이 추가적인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웨더하고 투부정사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웨더하고 투부정사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필기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한 후에 여러분 지금 필기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노트가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가 해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노트에다가 해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더하고 투부정사 개념을 노트에다가 적어놨죠? 그거 밑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웨더의 주의사항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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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웨더의 첫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웨더의 첫 번째 주의사항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로 형성평가 문제를 풀었던 그 문제에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던 답변들을 보니까 맞춘 친구들도 되게 많지만 틀린 친구들도 부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예문 3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퀴즈에다가 I'm not sure, can I study abroad? 라는 이 2개의 문장을 합쳐보라고 했었어요. 자, 2개의 문장을 합칠 때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의 어순을 맞춰서 써줘야 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주어랑 동사의 어순을 맞추면 I'm not sure 라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I라는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동사에 해당되는 비동사 am의 축약어죠. I'm, 그 다음에 not sure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Can I study abroad라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써야 할 때 그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요. 자, Can I study abroad? 이거는 질문이죠.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can이 먼저 오고 I라는 동사가 나중에 왔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여기 wheth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다가 넣을 때에는 여기 뒤에다가 넣을 때에는 땡땡땡땡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내용은 질문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라는 일반적인 문장이 와야 해요. 자, 그러니까 Can I study abroad? 라는 질문이 아닌 문장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Can I study abroad? 라는 이 물음표가 여기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Can I study abroad? 라는 질문을 여기 문장으로 넣으려면 역시나 똑같이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줘야 해요. 자, 그럼 Can I study abroad에서 주어는 뭐죠? 그렇죠. I예요, I. 자, 동사는 뭘까요? study일까요? can일까요? 네, can study입니다. can study. 그러면 can study. 그 다음에 나머지 abroad를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게 바로 whether can I study abroad라는 문장을 그대로 써준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볼게요. I wonder, did Sally join the after-school club? 이라는 질문, 이 2가지를 한번 합쳐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얘도 역시나 주어, 동사 순으로 써야 하니까 주어인 I부터 동사의 wonder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d Sally join the after-school을 여기 뒷문장에다 이제 넣어줘야 하는 건데 얘도 역시나 나는 궁금해요.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서 wheth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자,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셀리가 방과 후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지? 라고 질문을 했지만 했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질문은 분명히 애프터스쿨 클럽에 가입했나? 였지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셀리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럼 여기도 역시나 질문이었던 게 질문이 아닌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질문이기 때문에 did라는 동사가 먼저 왔지만 질문이 아닌 문장에서는 누가 먼저 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주어가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누구죠? 그렇죠. 셀리예요. 셀리. 자, 셀리가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는 동사가 can start이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did join이겠죠? 어? 근데 did join을 조금 합쳐보면 자, did라는 거는 과거 동사예요. 그쵸? 그리고 join은 일반 동사 join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did하고 join이 합쳐지면 네, joined가 됩니다. joined. 그러니까 join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던 과거와 join이 만나서 joined라는 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after school club이 되겠죠. 그러면 또 나는 궁금해 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냐면 셀리가 방과 후 수업에 가입을 했는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겠죠?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can I study? 그 다음에 did Sally join?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whether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질문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인가? 라는 질문이 인지 아닌지 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순으로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예문을 지난 퀴즈에서 푼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예문으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Does she know? 그녀는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Can I speak Chinese? 내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말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그녀는 알고 있나요?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Does she know? 그녀가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도 역시나 질문으로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Does she know? 그녀가 알고 있나요? 자, 근데 그녀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나? 라는 이 질문을 중국어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갈 말도 Can I speak Chinese? 라는 문장이 질문이 아닌 걸로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다시. 내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했는데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해서 질문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가 먼저 와야 해요. I. 그 다음에 동사인 can speak Chinese. 이렇게. 선생님, 그런데 여기 맨 뒤에 선생님 질문 물음표 왜 해두셨어요? 아까는 분명히 질문 아니라면서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질문은 Can I speak Chinese? 라는 이 질문의 물음표가 아니에요. 자, 얘는 여기에 있던 요거 그녀는 알고 있나? 라고 처음에 질문했던 요 물음표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Can I study abroad? Did Sally join the after school? Can I speak Chinese? 라는 이 세 개의 질문은 동일하게 질문이 아닌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이해가 갔나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끝에다가 물음표를 넣어줬던 것 뿐인 거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들은 다 질문이 아닌 형태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whether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whether의 주의사항 첫 번째를 조금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겁니다. 자, whether는요.
웨더가 쓰이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 난 모르겠어, 난 확실치 않아, 이거일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먼저 오고, 지금 예문으로 보면 이렇게 난 확실치가 않아, 나 궁금해, 그녀는 알까? 라는 이런 확실치 않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whether를 쓰면 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되면서 원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닌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줘야 하는 거고요. 분명히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은 동사 주어 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 순을 그대로 써주고 싶겠지만 삐삐 아니라는 거예요. whether에는 질문이 아닌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지 아닌지니까요. 여기는 반드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형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ther 뒤에는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whether의 두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것도 역시나 뒤에 쓰여있는 예문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봐볼까요? My mother and I wonder. 자, 우리 엄마하고 나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인지 아닌지. Dave가 will come to the party. 그 파티에 올 건지 아닌지 되게 궁금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아닌지라는 말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여기 맨 뒤에다가 or not 을 써준다고 그랬었죠? 기억나나요? 자, 여기 or not을 맨 뒤에 써준다고 그때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치만 or not은 여기 whether 바로 뒤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or no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와도 되고 앞에 와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고요. 아닌지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쓰는 건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아닌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또 한번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전에 풀었던 예문이었는데요. I'm not sure. 나는 확실치가 않아요. 인지 아닌지. 내가 해외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닌지라는 말을 내가 꼭 써주고 싶어. 그러면 abroad 뒤에다가 or not 을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whether 뒤에 or not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or not은 whether 바로 뒤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맨 문장 끝에 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써주면 되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 선생님이 띄워주는 이 화면을 보고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whether의 세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사실 이거는 세 번째 주의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예문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예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처럼 예문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예문들을 통해서 whether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이에요. 선생님이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그런 예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난 모르겠어요. 내 숙제가 제출이 된 건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요.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whether가 뒤에 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주는 whether는 잘 보니까 맨 앞에 와 있네요. 자,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고 했으니까 인지 아닌지. We can go. 우리가 갈 수 있는지. to school. 학교로. 학교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hot issue.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whether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hot issue입니다 해서 맨 앞에 왔죠. 보이나요? 자, 여기서는 whether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요. 인지 아닌지는 뜨거운 감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whether는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으면서 뒤에 올 때는 를, 앞에 올 때는 은는이라는 어미가 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은는이 붙느냐, 을를이 붙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ether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앞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문 한번 봐볼게요. Our greatest interest is whether we can go to school. 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지 아닌지 뒤에 입니다가 붙었어요. 얘는 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인지 아닌지는 핫이슈고 얘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라고 되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지 아닌지 뒤에 을룰이 붙는 건지 은는이 붙는 건지 아니면 이다가 붙는 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ether라는 문장은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whether는 굉장히 자유롭게 앞에도 뒤에도 다 올 수 있고 우리는 해석을 자연스럽게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또 다른 예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Whether he will study abroad is unclear. 자, 그가 해외에서 공부할 건지 아닌지는 unclear,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the question, 질문은요, 뭐냐면 whether, 인지 아닌지예요. He will study abroad. 그가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whether가 앞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해석이 어려워지는 게 전혀 아니었죠. 그냥 인지 아닌지라는 말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인지 아닌지를 그 문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인지 아닌지는 뒤에도 올 수 있고 앞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whether에 대해서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해석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해석이 편한 쪽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만 알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맨 처음에 whether가 if랑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if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치만 여기 이렇게 맨 앞에 올 때는 if로 바꿨으면 안 돼요. 여기도 whether가 이렇게 맨 앞에 오죠? if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문장이 맨 앞에 오게 되면 if가 만약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같아 보여요.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if는 맨 앞에 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is 뒤에 whether가 오면요 얘도 if로 바꿔 쓰지 않아요. 여기도 is 뒤에 whether가 왔죠. 이거는 if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is하고 if가 같이 붙어서 있으면 뭔가 is if만 해서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is하고 if는 뭔가 조금 좀 안 맞아요. 뭔가. 그래서 is if도 쓰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세 번째 주의사항에다가 요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whether하고 투부정사에 각각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잘 공부했죠? 자, 이 주의사항들을 잘 공부해두면 여러분들은 whether하고 투부정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라면 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의 퀴즈 마지막 부분에다가 질문을 꼭 남겨주고요. 역시나 오늘도 과제는 수업 복습용 퀴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복습해보는 퀴즈를 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은 과제로 제출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꼭 필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노래 추천을 해줬던 그 팝송을 한번 들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 수업 잘 마무리해요. 안녕! 뿅!